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롬 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 환매권 등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권리보다도 가장 채무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그런 권리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채권 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환매권 등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환매권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접수 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종전에 강의했던 말소 인수 권리 요약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매권 등기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악을 해보죠. 먼저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 목적물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민법은 이러한 환매권 유보를 등기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환매특약 등기, 같은 말로 환매권 등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그 다음에 살펴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가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죠. 그리고요, 1번 소유권 이전에 관계된 부분으로서 환매 특약을 합니다. 환매라는 여러분 의미는 되돌려 받는 걸 환매라고 하지요. 그게 본체입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에 따라서 금전을 차용하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에 다시 채무자가 환매 특약에 의해서 본인의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게 환매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경험은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약의 기준을 보면 채권자에게 너무 막대한 고난을 인정을 하는 권리이죠. 네, 그래서 그 환매 기간은 마냥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환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확정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환매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므로 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이 기간을 넘는 약정이 있더라도 5년으로 단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매권 등기는 채권자한테 굉장히 강한 권리이죠. 고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즉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환매 기간의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넘는 경우에는 이는 5년으로 단축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와 반면에 동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매권 등기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종전에 저희가 한번 공부했던 담보가등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담보가등기는 제가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변제 기한까지 갚지 못할 경우 담보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권리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가짜가 빠졌네요.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먼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담보가등기가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담보가등기의 가장 중요한 건 대물반환 예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채권자가, 즉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청산 절차를 거쳐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죠. 이유는 대물반환 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소유권 이전할 때 전제 조건이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을 하고요, 청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감정평가 기간에 평가를 받고 본인이 대여한 금액과 감정된 금액의 차익에 대한 부분을 정산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환매권 등기는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등기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보다 훨씬 더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경매에 진행되었던 사건의 일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약칭해서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환매 등기가 이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되는 형식을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예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건물과 관계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죠. 그리고 같은 날, 동일한 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동일한 날짜죠. 그리고 등기 원인은 동일부로, 즉 같은 날부로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해서 지금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거래 가액을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본번의 부기 등기로 환매 특약을 하는데요. 이때 등기는 각각 별지로 작성해서 신청을 하고요. 이때 환매 특약은 같은 날이죠. 같은 날 번호 동일합니다. 그리고 원인 마찬가지 특약에 의해서
이 환매 등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환매 대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채권 금액이 되죠. 상단에 보면은 거래 가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계약 비용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약 비용을 기재를 했는데, 이때 계약 비용은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법무사 수수료, 그 다음에 취득세, 그리고 농특세, 지방교육세, 채권 매입, 인지대 등 그 부대 비용을 계약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나중에 기존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환매 특약을 했기 때문에요.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환매 기간, 즉 접수일로부터 5년 범위 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환매 대금과 계약 비용을 채권자한테 돌려줄 경우에는 이번에 소유권 이전에 채권자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가 되돌려 받는 이런 등기를 우리는 환매권 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을 하실 때 자주 듣거나 보았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 핸들링했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네요. 예고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 등기가 어떤 것인지 먼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등기는요, 어떠한 그 등기에 관련된 내용이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등기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었음을, 즉 소송이 제기되어 있음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즉 경고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누구를 보호할까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예고 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고 등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두 분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의 채권자가 별도로 계시는데 그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담합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이때 채권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이제 법관이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예고 등기 다툼이죠. 그걸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기 등기인 예고 등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주의에 해당이 돼서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저희가 소유권과 관련된 예고 등기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련된 그 예고 등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네, 그래서 2011년 10월 13일부로 예고 등기는 폐지되었습니다. 자, 예고 등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그 당사자 간에 그 서로 그 제3자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고 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에서 우리 등기부는 공시 효력만 있습니다.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시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 등기로 인하여 등기 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그리고 이거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 등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그에 따른 권리자의 피해가 커서 등기법 전부 개정안에서 2011년 10월 13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부칙 제3조에는 예고 등기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 시행 당시 맞춰져 있는, 즉 등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2011년 10월 13일 이전에 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즉 소유권과 관련된 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요, 말소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 규정은 어떤 걸까요? 예고 등기는 다른 여타의 권리와 달리 말소 기준 전후 관련 없이, 상관없이 소유권과 관련된 예고 등기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인수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살펴봤던 환매권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접수일자가 빠른 경우는 인수,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환매권 등기의 접수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소멸되죠. 말소되죠.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예고 등기는요, 접수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거나 늦거나 관계없이 매각에 의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고로 2011년도 10월 13일에 폐지는 되었지만 폐지되기 전에 소유권과 관련된 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환매권 등기와
예고 등기 두 권리의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